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요, 부산 금정, 인천 강화군, 그리고 전남 영광과 전북 곡성 등에서 이렇게 치러지게 됩니다. 모두 4군데예요. 일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편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끼리 누가 더 잘하느냐 이게 갈라지는 그런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부분이죠.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오랫동안 국힘당 쪽의 텃밭이었습니다. 따라서 국힘당이 이번에도 가져갈 걸로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변수가 생겼죠. 지금 윤석열이 하도 깽판을 치다 보니까, 특히 김건희가 깽판을 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국힘당의 텃밭에서도 지지자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북에서조차, TK에서조차 지지자들이 무너지는 모습. 서울에서는 일찌감치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윤석열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자리 잡았던 70대 이상에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으로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아무리 자기들 텃밭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기서 단 한 군데라도 지게 된다면 그 정치적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국힘당도 국힘당이지만 이 선거를 총괄 지휘하게 되는 한동훈의 정치적 타격은 장난 아닐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패한 선거라고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진다? 한동훈이 지게 되는 거야. 이번에 또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면 한동훈은 2번이나 선거 패배 때문에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게 돼요. 이런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즉, 이번 재보궐선거는 한동훈으로 본다면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정치 인생이지만 걸어야 되는 거죠. 재보선에서 지면 한동훈은 죽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한동훈이 급히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한동훈의 부산행. 재보궐선거 하니까 당연히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주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인가요? 부산 서동 미로시장 가가지고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며칠 사이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독대 파문을 거치면서 윤석열의 지지율도, 국힘당의 지지율도, 심지어 한동훈의 지지율도 빠져나가는 양상이었을 거예요. 특히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스윙보터 같은 그런 성향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산, 자기들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에 부산에서 진다면, 혹은 강화에서 진다면, 국힘당으로서는 악몽이 되겠죠. 그래서 급히 부산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꼴이 뭐냐면요, 국힘당 현재 지금 모습이 일치 단결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겨보자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이 망했으면 좋겠다. 재보궐선거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끝으로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부랴부랴 부산을 내려간 거죠. 어제는 강화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오늘은 부산을 부랴부랴 내려갑니다. 지난주에도 갔는데 또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공약까지 막 퍼뜨립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원래 부산으로 이전하게 돼 있었어요. 언제 이전하느냐가 문제일 뿐이었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거 하겠다. 이거 윤석열도 뭐 했던 얘기고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부산에 아주 거대한, 아주 오래된 병원이 있었거든요. 침례병원이라고. 이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좀 됐는데, 이 침례병원을 빨리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합니다. 부산 지역의 지역 공약, 특히 금정구의 지역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저는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 침례병원 정상화는 부산 금정구의 현안이 맞는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금정구 현안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옮겨간다면 문현동으로 옮겨갑니다. 남구 문현동으로 옮겨갈 거예요. 이 금정구에서 꽤 많이 떨어진 곳이에요. 꽤 많이 떨어졌어요. 부산 그 금정구는 동부산에 속하는데, 이 산업은행이 들어갈 부산 문현동 금융산업단지, 여기는 남구인데다가 중부산 쪽에, 약간 서부산 쪽에 가까운 동서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공약을 제시를 해요. 약간 좀 좀 헛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그런 거야. 노원구 정도에서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광화문 광장 재정비 이런 걸 공약으로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화문 광장 재정비 서울 전체를 보면 괜찮겠지. 하지만 노원구 선거와는 그닥 연결이 없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당연히 부산 전체를 보면은 좋은 얘기지만 부산 금정구의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한동훈이 꽤 급했다라는 거지. 할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급하게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공약들, 어떻게 보자면 지역에 딱 밀착되어 있는 공약도 아닌 것들을 지금 막 꺼내서 던져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금정구는 다른 현안이 더 많거든요. 뭐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공장이 다 이전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공장 이전 지역 폐허로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재개발 촉진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막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볼 때 한동훈의 이번 부산행은 꽤 다급했던 것 같아요. 다급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한동훈이 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요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다분히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뭐 그런 그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공약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괴롭히기 위한 공약이었다. 뭐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김민석 최고위원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지금 현재 영등포에,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쪽에 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게 지방 내려가니까 반대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딱 꼬투리 잡아가지고 국힘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포인트 잘 잡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헛다리 짚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 파악 잘못한 거지. 근데 분위기 파악을 할 정도로 지금 여유가 없는 거죠. 다급하게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지금 한동훈이 되게 다급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신문에서 꽤 여러 군데 언론에서 이 관련된 보도가 나와요. 한동훈 부산 금정 재보선 지원, 산업은행 부산 이전할 것,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벌리죠. 뿐만 아니라 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로 가가지고 재보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의 이 재보선 지원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재보선 지면 타격, 한동훈 강화로. 한동훈 텃밭 지키기 강화 출격. 첫 재보선 지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국힘당에서는 이 재보선에 지게 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재보선 패배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한동훈이 지는 거예요. 즉, 이번 재보선이 한동훈으로서는 정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한동훈은 얼마 전까지 이번 재보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보통 재보선을 앞두고 있으면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갈등 요인 같은 거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그게 원칙이라기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 독대 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 혹은 친윤하고 한동훈, 혹은 김건희하고 한동훈 이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노출시켜 버렸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이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힘당이라는 입장에서는, 특히 재보선하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거든.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결국 그 책임은 한동훈한테 다 돌아오게 될 텐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한 대비나 준비나 조심이 없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떠버려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말 부랴부랴 지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지금 재보선 지원 유세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히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아직 무르익지도 않은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다닌 건 역시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이거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나왔으면 딱이야, 딱. 그런데 금정구청장 선거에 나올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한동훈 지는 부산이면 다 똑같은 부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서울이면 다 똑같은 서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실수에 신경을 좀 쓰기도 전에 이미 이제 자기 입 밖으로 공약,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인 거죠.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고, 사태 파악을 보니까 야, 심각하다. 야, 그러니까 빨리 뭐라도 만들어서 갖고 와. 자, 일단 퍼뜨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한동훈이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다라는 정황은 많이 보입니다. 언론들에서도 한동훈이 뒤늦게 사태 파악을 했다. 라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내세웁니다.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보선 1개 구청장 군수 재보선인데 대선 주자의 미래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실제로 떠내요.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총선 참패 반년 만에 중간평가를 치른다라는 얘기까지도 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선거가 단순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적 함의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한동훈은 부랴부랴 부산을 내려갑니다. 자, 이제서야 안 거지. 지금 급한 거는 독대가 아니야. 독대에 지 신경 쓰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 정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서야 파악한 거지.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한동훈의 독대 요청을 일부러 쌩깐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재보궐선거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독대 요청을 했다면 독대 요청이 받아들여졌을런지도 몰라.
근데 져버렸잖아.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분위기가 안 좋은 거, 국힘당이 비난받고 있는 거, 윤석열의 실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한동훈이가 나랑 독대를 하자 그러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거죠. 게다가 한 달쯤 뒤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이 패하면 진짜 만나줄 이유 자체가 없는 거야. 이기고 난 다음에는 만나줄 이유가 있지. 만나야 될 필요가 있지. 하지만 지금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이제서야 그걸 파악한 거지. 아, 급한 거는 지금 독대가 아니구나. 이렇게 뒤늦게 파악하는 거는 벌써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한 공세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한동훈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난하는 얘기 중에 제일 지금 아프게 들리는 게 뭐냐? 한동훈한테 아프게 들릴 얘기가 뭐냐? 아니 지금 재보궐선거 하는데 독대 타령하게 생겼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마 부산이나 강화 여기 어디에 뭐 당원들이 올리는 글 같은데 지금 이 재보선에 신경 안 쓰고 어디다 신경 쓰느냐 이러다가 저기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 말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예,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예,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힘당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지적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오롯이 한동훈의 위기인 거죠. 지금 한동훈이 계속 뭐 독대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부산 금정도 마찬가지고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지금 선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열받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때야 이 재보선에 신경 써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나온 게 바로 나경원의 이런 지적인 겁니다. 맨날 독대 타령만 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겠느냐. 한동훈은 이 독대가 꼬여버려서 참 짜증나지만 그것 때문에 투덜대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독대 얘기가 아니다. 예, 라고 나경원은 꼭 꼬집어 버린 겁니다. 지금 나경원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국힘당 여기저기에서 막 지금 나와요. 재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판에 어디 자꾸 독대 얘기만 하냐고. 독대병 걸렸냐고.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동훈이 이거를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만큼 정치적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뒤늦게 이긴 하지만 부산도 가고 강화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한테만 이 정치 생명이 걸렸을까요? 정치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역시 이번 선거 상당히 중요한 리더십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11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 재판 결과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할 것인데 그때에 이런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놓치고 난 다음에 재판에 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조국 대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대법원에서 조국 대표 관련 판결을 언제 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여론 향배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윤석열한테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수구청장 선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향배, 향후 대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거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적어도 한 곳 이상, 그러니까 부산 금정이든 인천 강화든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단일화 하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서 조금 난감해요. 난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꼭 단일화를 해야 한다. 딴 데는 몰라도 적어도 부산 금정에서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단일화 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이게 또 마우스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요. 예, 마우스야, 예, 여기 있구나. 예. 자, 보시다시피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3명의 여론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 31.6%, 국힘당 39.2%, 조국혁신당 15.7%, 부산 금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만약에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일화를 하면은 상황이 엄청 좋아지죠. 예, 만약에 김경지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46.5%, 조국혁신당 유재성 후보로 단일화 된다고 해도 43.5%. 어쨌거나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네요. 물론 보니까 김경지 후보 쪽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고 안정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네요.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하게 되면은 이 격차가 7% 정도 나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글쎄 뭐 일단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유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2% 차이가 조금 안 나네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김경지 후보로 지금 후보 단일화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현지 선거운동원들 사이에서 이 갈등 구조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감정 대립이 좀 생겨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조국혁신당 쪽에서 조금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남 영광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에서는 적어도 금정에서는 양보하는 것도, 금정에서 양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단일화해야 한다. 적어도 부산 금정에서는 단일화해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제가 그 얘기를 꼭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한동훈을 잡아뜨릴 수 있어요. 한동훈을 잡아뜨려야만 김건희도 잡아뜨릴 수 있고요. 윤석열도 잡아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싸우고 있지만 얘네들 샴쌍둥이야. 샴쌍둥이가 싸워봤자지. 못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샴쌍둥이가 서로 갈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이번 재보선 선거, 재보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여기에서 이겨봐야, 일단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산 금정 지역이 만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여론조사 저렇게 나왔다고 해도요. 막상 뚜껑 까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안 좋아요. 안타깝습니다. 꼭 단일화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 부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얻어볼, 좀 더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찬님, 부산이 민주당을 찍으면 역사적인 날이 되겠지요. 그렇죠. 이 부산시장 선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산시장 민주당 이긴 적 있어요. 네. 오고돈 시장 오고돈이 말아먹었지만 오고돈 시장 때 부산에서 이긴 적이 있고요. 그때는 부산 금정구에서 오고돈 시장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이에요. 글쎄 단일화 한다고 해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지. 예. 그래야지 뭔가 좀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